이곳은 유리로 뒤덮인 고층 건물과 화려한 쇼핑몰 바로 옆에 지평선 끝까지 이어지는 양철 지붕의 바다가 펼쳐질 수 있는 곳입니다. 한 여성은 좁은 커튼 뒤에 앉아 화장을 합니다.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방세를 내고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하루를 더 버티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차량으로 가득 막힌 도로 아래에서는 노동자들이 어두운 하수구 속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유독가스와 오물이 단 몇 분 만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자신의 몸보다 큰 자루를 짊어진 아이들이 쓰레기 산 사이를 걸으며 플라스틱 병과 금속 조각, 그리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다닙니다. 또 다른 동네에서는 여성들이 빈 물통을 옆에 놓고 줄을 선 채 언제 물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수도꼭지를 기다립니다. 한편 이 나라에서 가장 신성한 강가에서는 기도와 화장장의 불길, 도시의 오수가 모순으로 가득한 하나의 풍경 속에 함께 존재합니다. 인도에는 우주 기술이 있고 억만장자들이 있으며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는 경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전의 이면에는 건강과 어린 시절, 때로는 자신의 몸까지 대가로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더러운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이며 도시가 움직이도록 만들지만 정작 도시로부터 보호받는 일은 거의 없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홍보 영상 속 이미지를 넘어 그 뒤에 존재하는 인도의 진짜 삶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부 몸이 생계수단이 될 때 콜카타의 소나가치나 뭄바이의 카마티프라에 있는 좁은 문 뒤에서는 여성들이 매일 밤 화장을 합니다. 하지만 파티에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번 돈은 방세를 내고 자녀를 부양하거나 자신을 이곳까지 오게 만든 빚을 갚는 데 사용됩니다. 모든 여성이 같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일자리의 임금이 너무 낮아 성인이 된 뒤 스스로 성노동을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인신매매 조직의 손에 넘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착취는 결코 자발적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폭력이나 질병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낙인, 신분증 부족, 거처를 잃을 위험,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인도 대법원은 성인성 노동자 역시 기본권을 가지며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직업만을 이유로 경찰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여성은 구조되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도 과거에는 우자왈라 프로그램에 속해 있었지만 현재는 샤크티 사단 체계에 통합되어 피해자 보호, 회복,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 그들이 떠나지 않는지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저축도, 학력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도 없다면 과연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을 벗어난다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살아갈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2부 다라비, 비좁은 공간 속 거대한 경제.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라비는 뭄바이 한가운데 빽빽하게 들어선 양철 지붕의 바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곳에 주거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얇은 벽 너머에서는 재봉틀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도자기 공방과 폐플라스틱을 분류하는 작업대, 생산 공간 바로 옆에서 운영되는 부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의 방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상품까지 보관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다라비는 여러 세대에 걸친 이주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뭄바이로 찾아온 노동자들은 인도에서 가장 집값과 임대료가 비싼 도시 중 하나인 이곳에서 정상적인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재활용, 의류 생산, 가죽 제품, 식품 제조와 수천 개의 소규모 사업으로 이루어진 비공식 경제망을 만들었습니다. 마하라슈트라 주정부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을 재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다라비를 계획적인 도시 지역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오랫동안 의지해온 작업장과 고객,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져야 한다면 새 아파트가 정말 더 나은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라비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뭄바이의 환하게 불을 밝힌 상점에 진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 아래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노동자들이 존재합니다. 3부, 하수구로 내려가는 사람들. 금지된 노동, 그러나 죽음은 계속된다. 하수구가 막히면 도시의 대부분 사람들은 물이 다시 빠져나가는 모습만 봅니다. 노동자가 웃옷을 벗고 몸에 밧줄을 묶은 뒤 지하의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수구나 정화조 안에서 노동자들은 오물 속에 서 있어야 할 수 있으며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색도 없는 유독가스에 노출됩니다.
고농도의 가스를 단 한 번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첫 번째 노동자가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그를 구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함께 쓰러지기도 합니다. 불과 몇 분이면 끝날 것 같았던 작업이 여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위생 작업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인도의 2013년 법률은 필요한 보호 장비와 안전 조치 없이 하수구와 정화조를 위험한 방식으로 청소하도록 사람을 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 사회정의부는 1993년부터 2025년 말까지 하수구와 정화조 관련 사망자가 1,350명에 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위험한 청소 작업을 수행하다 숨진 노동자는 4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두 수치는 집계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배경에는 임시 노동자, 하청업체, 부족한 교육, 그리고 여러 단계의 중간업체 사이에서 책임이 떠넘겨지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 직업은 오랫동안 빈곤과 카스트 계층 구조와도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일부 공동체는 사회가 반드시 필요로 하면서도 동시에 멸시하는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 나마스테 프로그램은 기계화, 안전교육, 장비 제공, 노동자 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자의 가족에게 종이 위의 정책은 끊어진 생계 수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고 사실을 입증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 이어지는 오랜 과정 역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깨끗한 도시는 때로 가장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목숨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인도 도시의 위험은 지하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그가 들이마시는 공기 역시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4부. 공기가 가난한 사람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될 때, 인도 북부의 어떤 아침에는 건물들이 안개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의 매연과 건설 현장의 먼지, 그리고 맨눈으로는 볼 수 없을 만큼 작은 입자들로 가득한 공기층 뒤로 모습을 감춥니다. 노점상은 손수레에 내려앉은 검은 먼지를 닦아낸 뒤 다시 음식을 진열합니다. 아이들은 회색 연기 속을 지나 학교로 갑니다. 도로 옆에서는 건설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모래를 퍼나르고 시멘트를 섞으며 몇 시간 동안 야외의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이를 쉬는 순간 그날의 임금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기오염은 하나의 원인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교통 배출가스, 화력발전소, 산업시설, 도로먼지, 건설공사, 쓰레기 소각, 농업 부산물 소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오염성 연료가 함께 뒤섞여 유독한 공기층을 만들 수 있습니다. State of Global Air E1C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인도에서 발생한 5세 미만 아동 사망 가운데 약 16만 9,400건이 대기오염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건강 피해 규모에 대한 추정치이며 모든 사례가 사망 진단서에서 직접 대기오염으로 확인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염 수준은 도시와 계절, 기상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도 전체가 항상 연기에 잠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공기청정기를 사고 밀폐된 실내에서 일하거나 잠시 도시를 떠날 수 있습니다. 노점상과 운전기사, 야외 노동자들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 대가는 오래 지속되는 기침, 놓친 수업, 약값, 그리고 잃어버린 노동일의 형태로 조용히 나타납니다. 공기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지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은 소득에 크게 좌우됩니다. 그리고 도시를 뒤덮는 연기의 일부는 모든 것이 버려지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5부. 가지푸르 쓰레기산, 폐기물이 생계수단이 되는 곳. 가지푸르는 멀리서 보면 언덕처럼 보일 만큼 높이 솟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탈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비닐봉지와 썩어가는 음식물, 꺼지지 않고 피어오르는 연기, 그리고 아직 팔 수 있는 물건을 찾기 위해 몸을 숙인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쓰레기를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매립지로 들어옵니다. 하늘에서는 새떼가 날아다니고 그 아래에서는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이 손이나 쇠갈고리를 사용해 가지푸르에서는 여러 차례 화재가 발생해 인근 주거 지역을 연기로 뒤덮었고 생계를 이어가는 이 장소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도에서는 매년 약 6,200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약 150만 명의 폐기물 수거 분류 노동자들이 인도의 비공식 수거 및 재활용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일을 시작하는 이유는 학력이 필요하지 않고 고철과 재활용품을 팔아 그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주민, 신분증이 없는 사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에 집어드는 모든 물건 속에는 깨진 유리, 주사바늘, 화학물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독한 연기와 침출수, 피부 질환, 호흡기 질환, 화재, 그리고 언제든 쓰레기 더미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순적인 점은 도시가 재활용 자원을 회수하기 위해 이들에게 의존하면서도 정작 이들을 정식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마스테 프로그램은 폐기물 수거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2026년 7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25만 명 이상이 지원을 받거나 등록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등록 카드 한 장이 곧바로 안정적인 소득이나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에게 쓰레기는 사라져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폐기물 수거 노동자에게 플라스틱 병 하나는 저녁 식사를 살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산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어른들만이 아닙니다. 매립지와 기차역 주변에는 아직 알파벳을 다 배우기도 전에 돈 버는 법부터 익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6부 거리의 어린 시절, 교실과 하루 일당 사이에서 아침이면 한 아이가 학교 정문 앞에 서서 다른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손에 들린 것은 책과 공책이 아닙니다. 폐품을 담는 자루나 휴지 상자 또는 차량 사이에서 팔기 위한 작은 물건들입니다. 기차역과 시장, 혼잡한 교차로에서는 아이들이 플라스틱 병을 줍고 자동차 유리창을 닦고 식당이나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을 돕거나 부모를 따라 건설 현장으로 가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거리에서 잠을 자지만 임시거처나 다리 아래, 철로 근처에서 살거나 계절 노동을 하는 가족을 따라 계속 이동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거리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가족을 돕기 위해 물건을 팔고 돈을 구걸하고 쓰레기를 줍거나 상점과 정비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출생증명서나 안정적인 주소가 없거나 학업 기록이 중간에 끊긴 경우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일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 원인을 단순히 부모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집세가 밀렸거나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아이가 버는 적은 돈이 그날 저녁 식사의 유무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학교 수업료가 무료라고 해도 교복과 교재, 교통비, 그리고 한 명의 소득원을 잃는 부담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부모를 따라 벽돌 공장으로 가는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일부 징검다리 교실과 지역사회 교사들이 아이들의 복학을 돕고 있지만 몇몇 성공 사례만으로 더 큰 문제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꿈이 없어서 학교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아이가 떠나는 이유는 가족이 미래에 대한 약속보다 오늘의 수입을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학교를 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동이 트기 전부터 또 다른 일이 시작됩니다. 실부, 수도꼭지가 있어도 물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집 앞에 수도꼭지 하나가 설치되면 보고서에는 발전의 증거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 물통 옆에 서서 기다리는 여성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정말 물이 나올 것인가? 일부 주거지역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공용수도 앞에 물통을 줄지어 세워둡니다. 급수차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곧바로 몰려듭니다. 몇 분만 늦어도 그날 가족 전체가 마시고 요리하고 씻는 데 사용할 물을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관이 있다고 해서 물이 계속 공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망에 연결되어 있어도 그 물이 마실 만큼 깨끗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의 추정에 따르면 2024년 인도 인구의 약 76.4%가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접근성은 여전히 도시보다 낮았습니다. 2026년 4월까지 잘 집안 미션은 1억 5,700만 가구가 넘는 농촌 가정에 수돗물이 연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물 부족의 배경에는 과도한 지하수 채취, 가뭄, 빠른 도시화, 수도관 누수, 오염된 수원, 불균형한 분배가 존재합니다. 그 부담은 대개 여성과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물을 구하러 다니는 시간은 아이들의 수업 시간과 휴식, 여성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가난한 가정은 급수차에서 물통 단위로 물을 사면서 안정적인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부유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물 위기는 단순히 몇 리터의 물이 부족한지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과 아이들이 빠져야 하는 수업의 수로도 측정됩니다. 그리고 물이 마르고 농사가 실패하거나 마을에서 일자리가 사라지면 많은 가족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때로 벽돌 공장입니다. 그곳에서는 미리 받은 돈이 빠져나갈 길 없는 수개월의 노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8부 벽돌 공장과 보이지 않는 빛.
생산철이 시작되기 전 한 가족은 식량을 사고 병원비를 내거나 오래된 빚을 갚기 위해 선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가족이 만드는 벽돌 하나하나는 때로 공장주나 중개인만 정확히 알고 있는 계산과 연결됩니다.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온 가족이 일어납니다. 어른들은 흙을 반죽하고 틀에 넣어 벽돌을 만든 뒤 말리고 붉은 먼지와 뜨거운 열기 속에서 가마로 옮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노동과 아이들이 해야 하는 보조 작업 사이의 경계가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중의 부담까지 떠왔습니다. 벽돌을 만들고 음식을 준비하고 자녀를 돌보면서도 임금을 받거나 추가로 돈을 빌리기 위해 고용중개인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선금에는 식비와 숙박비, 교통비, 그리고 확인하기 어려운 여러 공제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채무장부가 투명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수개월 동안 일하고도 아직 빚을 모두 갚지 못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모든 벽돌 공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026년 4월 인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우타르프라데시주의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 구속 노동 관련 사건 216건을 검토했습니다. 언론이 인용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1978년부터 2023년까지 인도 전역에서 약 31만 5천 명의 채무 구속 노동자가 해방되고 재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조됐다고 해서 토지와 일자리, 자녀가 다닐 학교가 부족하면 가족은 빚으로 자신들을 붙잡았던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호텔과 아파트를 짓는 벽돌은 때때로 단 한 번도 튼튼한 집을 소유해 본 적 없는 가족들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벽돌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강 가운데 하나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믿음과 죽음, 오염이 한 풍경 안에 함께 존재합니다. 구부 겐지스강, 믿음과 오수 사이를 흐르는 신성한 강. 바라나시에서 해가 떠오르면 강변의 돌계단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순례자들은 기도를 올리고 꽃을 띄우며 얼굴을 씻기 위해 강물 속으로 내려갑니다. 배들은 선착장을 떠나기 시작하고 재물을 파는 상인들은 장사를 준비합니다. 일부 화장터에서는 전날 밤부터 타오르던 불길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힌두교 신자에게 겐지스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닙니다. 이곳은 정화를 상징하며 탄생과 죽음, 그리고 해탈에 대한 희망과 연결된 장소입니다. 따라서 종교의식만을 강오염의 유일한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더 큰 압박은 충분히 처리되지 않은 도시 하수, 과부하된 하수시설, 산업 폐기물, 그리고 강유역 전체에 밀집한 인구에서 발생합니다. 내셔널 미션 포 클린 강가도 발생하는 하수의 양과 실제 처리 능력 사이에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백 건의 하수 처리 사업이 승인됐고 100건이 넘는 사업이 이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시설은 이후에도 오랜 기간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안정적으로 가동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순의 한가운데에는 강의 의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뱃사공과 세탁 노동자, 노점상, 화장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그리고 매일 강물을 사용하는 가족들입니다. 겐지스강은 동시에 일터이자 생명의 원천이며 정신적 상징인 동시에 여러 도시의 폐기물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강을 신성하다고 믿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성한 강조차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양의 폐기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겐지스강과 주변 도시의 미래에는 또 다른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높아질수록 물은 더 빠르게 증발하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야외에서 계속 일해야 합니다. 10부 45도 셀시가 넘는 더위 속 노동, 폭염이 불평등이 될 때, 기온이 45도 셀시를 넘으면 일반적으로 집 안에 머물고 외출을 줄이라는 조언을 듣습니다. 하지만 인력거를 끄는 사람, 노점상, 건설 노동자, 폐기물 수거 노동자에게 일을 쉬는 것은 하루가 끝났을 때 음식을 살 돈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한 노동자는 젖은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작은 물병을 챙긴 뒤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나무 그늘 아래에 섭니다. 그는 휴식 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해야 합니다. 조금 더 오래 앉아 있으면 임금이 깎이거나 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은 2025년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 기온이 45도 셀시를 넘었으며 일부 폭염은 15일 이상 지속됐다고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대개 건설 노동자, 운전기사, 배달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 그리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양철 지붕집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이곳에서는 휴식권, 보험, 식수,
폭염 보호 조치가 매우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탈수와 탈진, 신장 손상, 산업재해는 노동자가 자신의 몸이 이미 한계를 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중의 부담까지 떠왔습니다. 야외에서 일하고 물을 구하러 다녀온 뒤 다시 덥고 환기가 되지 않는 방으로 돌아와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폭염 경보 체계와 급수시설, 근무시간 조정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근로계약서조차 없는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도달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폭염은 자연현상입니다. 그러나 누가 냉방이 되는 방에 앉아 있을 수 있고 누가 뜨거운 거리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지는 불평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되돌아볼 때 가장 잊기 어려운 것은 하나의 빈민가나 쓰레기산, 특정한 관습이 아닙니다. 같은 나라가 불과 몇 개의 거리만 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삶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는 타지마할과 화려한 볼리우드 영화, 첨단 기술 중심지, 수천 개의 새 건물이 들어서는 성장하는 도시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이미지 뒤에는 다른 선택지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자신의 몸을 생계수단으로 삼아야 했던 여성이 있습니다.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하수구로 내려가지만 정작 자신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학업을 마치기도 전에 폐품을 줍는 아이가 있습니다. 수천 개의 벽돌을 만들면서도 한 번도 튼튼한 집을 소유해 본 적 없는 가족이 있습니다. 성매매 밀집 지역과 빈민가, 쓰레기산, 오염된 강이 인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는 여성단체와 지역사회 교사, 권리를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적은 기회로 미래를 바꾸려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충분한 돈과 지식, 기술을 가진 사회가 왜 여전히 일부 사람들에게 발전의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가입니다. 오늘의 여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아름다운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진짜 삶을 계속 탐험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여정에도 함께 해주세요.